이건 첫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이고 지금 해서 저희 간단하게 자동차 정비 기본 이론 관련해서 OT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OT는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요거는 지금 책에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OT는 다 보셨을 거고요. 그건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정비 기본 이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 52강입니다. 52강 정도인데 아마 책 뒤에가 요번에 좀 올해 좀 보강을 시켜놨거든요. 전기차 관련된 거를 좀 더 보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근데 그 보강된 페이지가 생각보다 많다면 많지만요. 되게 좀 적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들 아마 그 뒷부분 가서도 아마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내연기관을 엄청나게 하다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대부분도 또 그런 생각이에요. 하이브리드 배우고 전기차 배우고 수소차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워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 합니다. 이거 다 필요 없고요. 하이브리드 하나만 하도요. 여기서 어떻게 응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전기차가 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 타겟은 52주인데요. 아마 52주가 아니라 56주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집중문제 풀이, 심화 이론 집중문제 풀이 2,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가는데 얘네들 지금 만들고 있어요. 미리 책을 좀 내놓고 싶긴 한데 지금 불필요한 문제들을 지금 다 없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작년, 재작년에 나왔었던 문제들을 보면서 지금 일단 단원별로 나누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좀 더 풍부하게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은 기본적으로 한 56강 정도가 진행될 거고, 근데 여러분들 그 전공이든요 아니면은 비전공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하실 적에요. 전공이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해요. 비전공 분들은요, 그러니까 불리해요. 왜냐면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는다고 하면 좀 그렇죠.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러니까 생전 처음 듣는 얘기가 많은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저희는 이게 본네트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후드라는 단어도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생소한 단어입니다. 같은 겁니다. 본넷하고 후드하고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공자분들은요, 요런 그 자동차 용어를 계속해서 쓰던 게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듣어요. 아, 본넷, 그 앞에 뚜껑, 엔진룸 뚜껑. 근데 비전공자인 분들은요, 후드는 또 뭐야? 후드부터 또 찾아봅니다. 그래서 전공이신 분이 처음에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비전공을 하신 분들은요, 조금 더 늦게 옵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을 봐도요, 전공하신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60점대가 넘어가거나요, 아니면 60점대 전후반 왔다 갔다 해요. 국어 제외입니다. 비전공자분은요, 일단 40점을 못 넘깁니다. 그 좀 약간 좀 기계랑 친숙하신 분들은 이제 한 40점대 좀 가요. 근데 비전공자인데 나는 문과야. 그리고 나는 고지식해. 그냥 한두 문제. 그냥 1번으로 다 찍어도 그게 오히려 점수가 더 잘 나올 만한 그 정도로 고집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거 수업을 들으시면서요, 되게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향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하나의 분야에 맞춰서 저도 이게 설명드리기 좀 힘들고, 전체적으로 좀 가실 수 있는 방향, 그 다음에 최대한 이해는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비의 기본 이론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부품을 기본적으로 아마 설명을 계속 드릴 겁니다. 공학은 하나의 시스템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계속해서 이끌어 내릴 겁니다. 이광민 교수님께서. 정비는요, 부품에 대한 거를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해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심화 이론에 여기에서 가면요, 얘네들을 어셈블리 형식으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부품 조각, 지금 보면은 뭐 흰색 분필, 노란색, 뭐 빨간색 뭐 이렇게 분필 있죠. 얘네들을 각각 있다가 이거 하나로 이렇게 합쳐 놓을 겁니다. 이렇게 파란색하고 이렇게 합쳐 놓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딱 보면은 도로에서 많이 보는 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신호등처럼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부품을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 요거를 나중에 어셈블리 형식으로 하나 만들 겁니다. 요때는 대부분 교재 필요 없습니다. 교재 대부분도 필요 없고요. 심화 학생 같은 경우는 아마 들어가게 되면요, 뭐 짧게는 4시간이고요. 길면은 뭐 한 2주, 3주 정도 그림만 그리다 갑니다. 여러분들도 A4지에다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림을 그리시는데 처음에는 한 페이지도 못 그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은 이게 한 3, 4페이지 이상도 나올 수가 있게끔. 그래서 기본 이론 같은 경우는
편하게 들으시는데 부품 쪽을 최대한 많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생각보다 많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한테 이거 아세요? 저거 아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대부분들 말해서 가만히 있어요. 아, 저거? 그냥 속으로는 거죠. 저거 같은데? 그죠? 대부분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막상 말로는 안 나와요. 근데 최대한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질문할 거고요. 끌어낼 겁니다. 끌어낼 거고, 작년에 딱 요 자리에 앉으신 친구예요. 요 자리에 앉으신 거고, 요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재재작년도 그렇고요. 맨 앞줄에 끝에 앉아 계시는 분이 꼭 있어요. 요 분들이 대부분 말을 잘 안 하세요. 그 다음에 말이 약해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뭔가 생각이 많은데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 그 친구는요, 한 3개월인가 4개월 걸렸습니다. 요거 끊었는데. 처음에 물어보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쳐다봐요, 저한테. 그래서 계속 묻다가 얘기하거든요. 왜 내가 계속 질문을 하는지 아느냐. 그러면 이게 다들 답변하는 게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하고 있고 내가 얼마만큼 아는지를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제가 왜 자꾸 질문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누군가가, 저는 질문을 많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 질문을 많이 할까요? 중요 포인트. 그죠. 중요 포인트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 포인트도 중요한데, 중요 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대충 하다가 이거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쓸데없는 것도 물어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에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건요, 최종 합격을 해서 어쨌든 군무원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필기 시험만 합격한다라고 하면요, 전 질문 따위 안 합니다. 그냥 설명만 쫙 하고요, 끝냅니다. 왜? 필기만 합격하면은 그냥 필기만 해서 내가 합격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목적은 필기가 아니라 면접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 갔을 적에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공부 되게 잘해요. 점수대 높아요. 그때는 약간의 좀 지금이랑 점수 체계가 좀 다르긴 했어도 그 공부도 잘하고 차도 잘 알고 뭘 물어보면은 속은 되게 조근조근인데 되게 낮은 목소리로만 얘기해요. 그 친구가 떨어집니다. 그 물어보죠. 너 왜 떨어졌어? 그 대답을 다 했대요. 근데 제일 크게 우려했었던 게 그 친구가 말이 그 샤우팅 시험처럼 쫙 나가는 타입이 아니라 이렇게 삼키는 타입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질문을 많이 하자. 그래서 이끌어내자. 그러다 보면은 머릿속에 정리가 된 게 말로 안 나와요. 처음엔 되게 안 나와요. 처음에는 얘기를 하면 뭐 물어보면은 처음에는 대답 못 해요. 왜 못 할까요, 처음에? 왜 못 할까요? 그죠? 몰라서 못 합니다. 근데 내가 이제 알아. 그 다음에 왜 대답을 못 할까요? 네,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물어봐요. 그 다음에 저도 물어보고 나서 시간을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적에 뭐 던지면요, 틀린 내용도 괜찮습니다. 궁금한 내용도 그냥 질문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건요, 지금 인터넷 강의로 수강하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량 쪽, 특히 저랑 수업하시면요, 시끄럽다는 얘기가 좀 많이 씁니다. 시끄럽다는 게 혼자 막 떠들고 이게 아니라 질문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시끄럽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클레임은 없습니다. 없는 게 대부분들, 저도 인강생분들하고도 연락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혹시 언제 강의 봤냐? 봤다. 좀 질문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좀 많은 거를 답변을 해줬는데 괜찮냐? 그러니까 자기가 궁금했던 거 실강생들이 물어봐가지고 그냥 좋았다. 라는 대답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인강 보시는 분들도 궁금한 거고요. 근데 간혹가다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내 거는 나만 알아야 돼. 요거는 나만 알아야 되고 내가 이걸 알고 나머지는 몰라야 돼. 그래야지 내가 붙을 수 있어. 그런 친구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답해주기 싫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답은 해드리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만 알려고, 나만 합격하려고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갖고 계신다 그러면요, 떨어지십니다. 그냥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합격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지금 약간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했다가 또 한 명이라도 떨어지면 되게 실망이 클 건데, 올해도 저희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더라도 올해 또 100% 합격률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이 친구들이 요 옆에 동네에서 7시부터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한답니다. 그래서 좀 이따 가려고요, 저는. 요거 수업 끝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강 뭐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는 거니까 같이 합격하고 나서 같이 발령받고 하면 좋잖아요. 나중에 혹시라도 발령지 갔는데 어떻게 공부했어? 그래서 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어디 학원이? 하이클래스입니다. 좋잖아요. 그 왠지 내가 같이 공부는 안 했어도 왠지 그 동료애가 좀 더 느껴지고요. 왠지 좀 더 신경이 써질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기본 이론을 하면서 제가 뭘 질문하면요. 틀린 내용도 그냥 동문서답도 괜찮습니다. 그냥 다른 얘기 하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그냥 OT입니다. OT라고 해봐야 우리 이렇게 진행합니다 라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5페이지 보시면요. 참고로 요거 책 생각보다 두꺼워요. 그죠? 생각보다 두꺼워요. 보통 요 정도 책 나오면은, 그죠? 요 정도 책 나오면은 안에 문제 없나 이렇게 쳐다봐요. 네,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단 한 개도 안 넣었어요. 왜 안 넣었냐? 저는 이론을 할 때는요, 이론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왜 문제를 풀면 안 되느냐라고 했을 적에요. 아까 전공하고 비전공 잠깐 말씀드렸었죠. 전공자와 비전공자 이렇게 나왔을 적에 전공자들의 습성 중에 하나, 제일 안 좋은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 문제만 풉니다. 문제만 딥듯이 풀어요. 내가 어느 정도의 이론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만 풉니다. 왜냐하면 자격증 같은 경우는요, 문제은행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문제만 풀면은, 그냥 관연도 문제만 풀면요, 비슷한 게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만 풀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또 단점이 뭐냐? 60점만 넘으면 나는 합격이라는 판단이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도 60점만 넘으면 합격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60점 넘은 다음에 면접을 아주 나이스하게 보시면 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60점, 평균 60점 받고 면접을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보시면 떨어지십니다 라고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전공자분들은 이렇게 가세요. 근데 비전공자분들은요, 문제만 보지는 않고요. 문제만 봐도요, 어차피 몰라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이론서를 계속 봅니다. 그래서 보통 전공자하고, 그러니까 비전공자가 전공자를 따라잡는데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이게 지금 요거 보시는 책 내용 있죠? 책 내용 한번 쭉 훑는 겁니다. 책 내용 한번 쭉 훑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공부하거나 문제를 풀다가 내가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간다 라고 하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요 책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보다 이게 전 안 해봤어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저는 이걸 몇 회독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이거 쓰면서 계속 읽긴 했었으니까요. 그 기존에 합격하신 친구들 중에서 고득점 가신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얘기를 해요. 그냥 머리 답답하고 문제 안 풀리고 할 때 그냥 책 꺼내놓고 계속 읽는다 라고. 그러다 보면요, 한 부분에 흥미를 느끼는 구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두꺼운 책에서 한 글자도 없겠어요? 한 페이지도 없겠어요? 있겠죠. 거기서부터 다시 또 나가면 돼요. 펼쳐나가면 돼요. 그다음에 슬럼프가 빠져도 그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 중에서 이 부분 기억나. 그런 것도 하나의 소소한 재미입니다. 보다 보면은 예전에 이거 강의했던 거 기억나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한 3개월 정도 쭉 진행하시고 나서 문제 풀면요, 이거 어디서 본 듯한 건데, 이거 어디서 들은 듯한 건데, 이런 느낌 많이 납니다. 요거를 갖고 하시면은 한 3개월 정도면요, 이제 전공자분 따라잡아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전공자분 따라잡고 나서부터는 이제 전공자가 불안해지죠. 왜? 국어도 나보다 월등해. 정비공학이 나랑 똑같아. 평균 점수가 비전공자분이 높아. 그러면 이제 전공자는 그때서 이론서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서에서는 문제 찾지 마세요. 문제 찾지 마시고 그냥 이론서만 쭉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책은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많이 넣는다라고는 했는데 빠진 누락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핑을 치다 보니까요, 오류된 부분도 있고요. 그건 이제 수업하면서 계속 잡아 나갈 거고요. 그래도 시중에 나와 있는 이론서보다는요, 그 이론서 한 권보다는요, 훨씬 더 많은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대략 정도 요게 아마 한 3-4권 정도의 이론서 내용이 아마 들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5페이지, 그쵸. 우리는 자동차 정비를 배우러 왔는데 처음부터 힘과 운동 관계가 나옵니다. 사람 환장해요. 그쵸. 여러분들 요거 보셨어요? 킬로그램. 그 다음에 킬로그램,
펄스. 요거 이렇게 좀 나눠지는 거. 요거 어떻게 나눠지는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압력. 그죠? 압력. 어떤 압력? 압력. 하시면 돼요. 대기 압력. 네, 아니죠. 중력 가속도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냥 보통 일단 요거 나눠지는 게 요거 어쨌든 힘, 인류 뭐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 일단 힘을 먼저 볼게요. 힘이라고 하는 건요. 저희는 F는 MA라고 여기죠. F는 MA라고 표시를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다니면서도 많이 배웠을 거예요. F는 MA, F는 MA. 그냥 외워. 이게 뭔데요? 그냥 외워. 네. 자동차에서도 그냥 외우세요. 별거 없습니다. F는 MA이고 저희가 여러분 중력 가속도라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중력 가속도. 여기 보통 중력 가속도 하면 G라고 많이 쓰죠.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는 얼마인가요? 중력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9.8 미터 퍼 세크 자승의 중력 가속도가 있습니다. 요 중력 가속도. 그래서 힘이 왜 또 여기까지 나왔냐? 힘을 보면요. 질량이라는 것과 가속도. 요게 중력 가속도예요. 그래서 질량이라고 하면 요거는 보통 1kg의 물체가 9.8 미터 퍼 세크 자승의 중력 가속도의 속도를 갖게 되면 9.8 kg 메타 퍼 세크 자승이 됩니다. 요게 9.8 뉴턴이 됩니다. 그래서 킬로그램이 중력 가속도를 가지면 저희는 보통 이제 1kg 펄스라고 하죠. 요게 1kg 펄스가 9.8 뉴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요 F를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죠. 9.8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힘들다. 그냥 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 1kg 펄스는 9.8 뉴턴이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가 원래 더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1kg 펄스에 대한 내용을 해놓은 거고요. 1 뉴턴은 또 물어봐요. 뉴턴은 거꾸로 가면 되지 않아? 라고 하죠. 1 뉴턴은 그냥 1kg의 물체가 1.0 미터 퍼 세크 자승의 중력 가속도를 가진 거를 1 뉴턴이라고 합니다. 별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요. 솔직히 없어요. 엄연히 따지면은 공학 쪽에서도 뭐 다루기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자동차 쪽에서는요. 중력 가속도, 즉 힘의 단위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연히 따지면 킬로그램과 킬로그램 펄스는 나눠서 써야 되는데요. 시험 문제에서조차도 혼용돼서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냥 계산 공식만 알고 있으면요. 그냥 대충 풀어도 답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원리 들어가면은 머리 아픕니다. 그죠? 우리는 뭐 물리나 이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기를 공부를 하기 했다라면요. 그냥 1kg 펄스는 9.8 뉴턴이네. 요것도 외우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시냐면요. 만약에 3kg, 그러니까 토크 값을 할게요. 토크 값을 3kg으로 주세요. 진짜 이렇게 나와요. 토크 값 3kg을 주세요. 근데 토크렌치를 받았는데, 토크렌치라고 해서 이게 토크 값 나오는 게 있거든요. 토크렌치라는 걸 받았는데 요거는 뉴턴 미터라고 적혀 있어. 그러면은 뭐 3 곱하기 9.8 하면은 됩니다. 이렇게 쓰나요? 안 씁니다. 현장에서는 그래? 뉴턴이라고 3kg라고? 됐어? 그럼 30뉴턴 정도 하면 돼. 대충 30뉴턴을 합니다. 쉽게 보면 이렇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적에 이제 9.8로만 가시면 되는 거고요. 요게 힘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과 일률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뭔가를 시켰어요. 내가 앞에 계신 친구한테 그 책을 들고 있으세요 라고 하면 요건 일을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내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요거 들고 있으세요 라고 일을 시켰어요. 요 선생 가만히 있어요. 그럼 나는 일을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일을 하는 거다. 하는 거다. 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들고 있어야 되니까.
얘는 근데 움직이진 않잖아요. 중력을 거스르니까. 그러고 면 이러고 있을게. 이러고 있으면요. 이러면 어떻게 되나? 일을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안 하는 건가요? 헷갈리시죠? 일이라고 하는 건요. 저희는 힘이라는 걸 배웠어요. 내가 뭔가를 들어요. 그 다음에 움직여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이걸 들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얘를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일을 한 겁니다. 요걸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움직임이 있어야지 일이라고 판단하고 내가 그냥 들고만 가만히 있으면은 어딘가에 기대고 있으면은 이 친구는 그냥 노는 거예요. 여기에 일률 또는 마력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일률 또는 마력이라고 해요. 요거는 시간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너 몇 시간 동안, 다시 말해, 너 1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일을 했어. 나는 1시간 동안에 1kg의 물체를 들고 몇 미터를 움직였어. 요거는 일률입니다. 마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률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은 킬로그램 펄스 메타 퍼 세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를 일을 시간으로 나눠도 일률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 개념적인 건데, 자, 킬로그램 펄스 메타 퍼 세크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에다 속도를 곱해줍니다. 그렇죠? 미터 퍼 세크가 너 1초 동안 얼마만큼 움직였어? 저희는 이제 킬로미터 퍼 아워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요것처럼 속도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힘에다 속도를 곱해도 일률이에요. 일을 시간으로 나눠도 일률이에요. 요거는 별거 아닌데 이거 보면 되게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두 개 묶었냐,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묶었냐 라는 차이입니다. 요게 나중에 여러분들 계산 공식 웬만하면 안 하겠지만 계산 공식을 하다 보면요, 요렇게 여러분들의 좀 생각을 좀 틀어서 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암기는 하지 마세요. 그냥 우선은 이해만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이해가 안 되거나 잘 모르겠으면요, 지금은 그냥 책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몇 페이지, 이 책은 앞에 쯤에 있어서 앞에를 보는 거예요. 요번에 뭐 단위 환산에 관련된 것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문제가 나오긴 했었는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 책 앞장이나 공부하실 적에 연습장 있죠? 연습장 다들 준비하셨나요? 근데 뭐 굳이 꺼내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뭐 연습장이나 뭐 이렇게 막 정리하실 거잖아요. 연습장의 맨 앞장부터는 하지 마시고요. 연습장 앞에 한 2장에서 3장 정도는 남겨놓으세요. 남겨놓으시고 거기다 뭘 적느냐? 계산 공식. 그 다음에 요런 요런 이게 단위에 관련된 거 적어놓으세요. 이걸 왜 적어놔야 되느냐? 여러분들 책 펼적에, 여러분들 딱 책을 받아요. 처음에 공부를 할 적에 나 오늘 공부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피시는 분도 덜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때요? 그렇죠? 첫 장 넘기고 두 장 넘기고 어디야? 이러고 이렇게 넘어가죠. 요때 첫 장을 넘겼을 적에 계산 공식이나 여러분 단위 환산 공식이 쫙 있으면요, 보고 눈으로만 한 번만 쭉 스캔하세요. 이거 몇 초 안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익숙한 숫자를 일단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거 외우시려고 그러면요, 되게 편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익숙해지잖아요. 시험 볼 적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요거 이렇게 하면 될까? 요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고지식한 분들은 그냥 암기도 해야 되겠지만요, 대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 뭐 열과 일 및 뭐 에너지의 관계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열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거 조금 전에 그냥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는 아까 설명드린 바로 전에 설명드린 거 어차피 동일한 거고요. 이것도 뭐 1줄은 0.24칼로리고 1칼로리는 4.1671줄이고 요것도 그냥 적어 놓으세요. 요것도 굳이 설명드리면은 저희 줄의 법칙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야. 줄은 왜 몇 칼로리냐? 요런 거 했을 적에
줄이라는 아저씨가 어떤 뭐 통에다 놔두고 뭐 이런 거 설명을 원래는 드려요. 이거 드려봐야 시험에도 안 나옵니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6개월 지나잖아요. 그게 뭐였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냥 요거는 1줄은 0.24칼로리. 그 다음에 요것도 원래 환산하면 되는데 그냥 1칼로리는 4.167인데 요거 4.167도 힘들어요. 그냥 4.2줄 딱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위치 에너지는 아까 했던 것처럼 1kg의 물체가 중력 가속도 9.8m/s 자승의 힘을 가져서 9.8 뉴턴미터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도 뭐 운동 에너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여기서 아마 요 부분은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데요. 속도, 가속도, 회전 속도, 온도입니다. 요건 여러분들 생활하고도 밀접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요 앞에 있는 1, 2, 3번은요. 제가 봤을 때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안 해도 되고 4번, 5번, 6번, 7번은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속도입니다. 속도는 내가 시간에 따른 얼마만큼 이동량이에요. 몇 킬로미터 퍼 아워냐, 몇 킬로미터 퍼 세크냐, 미터 퍼 아워냐, 미터 퍼 세크냐. 이 단위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1시간 동안 너 몇 미터 갔어? 1초 동안 너 얼마만큼 갈 수 있어? 1시간 동안 너 몇 미터 갔어?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자동차는 킬로미터 퍼 아워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계산 공식에서는요, 미터 퍼 세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개념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막 문제 푸시다 보면은 그 RPM이라는 게 한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속도도 나옵니다. RPM 같은 경우는요, 얘는 이제 분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수. 분당이라는 걸로 회전수를 셉니다. 속도는요, 킬로미터 퍼 아워, 보통은 킬로미터 퍼 아워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계산 공식에서는요,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RPM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60이라는 숫자가 계속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분을 초로 바꾸기 위해서. 시간이 나오면 네, 3600이 들어갑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내가 지문을 읽을 적에 어떤 아마 군무원에서는 거의 나올 확률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자격증 시험을 본다면은요, 약간 좀 골탕 먹인다라고 하면요, 늘 킬로미터 퍼 아워로 보기를 주다가 얘를 미터 퍼 세크로 줘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3600을 집어넣으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그냥 미친 듯이 외운 친구들이에요. 딱 보고 미터 퍼 세컨에 단위 환산할 필요가 없구나. 또는 킬로미터 아워네 단위 환산해야겠구나. 이걸 RPM을 줬네? 그럼 분을 초로 바꿔야겠구나. 이런 생각만 좀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엔 이런 것만 좀 조심해서 계산하실 적에 좀 조심해서 하시면 되고요. 군무원 시험에서는 거의 나올 리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라고 하죠. 이 차의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얘는 여기는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근데 어떤 속도? 내가 특정 구간의 그 시간 동안. 다시 말하면은 내가 A에서부터 B까지 가는데 X초가 걸렸습니다. 그냥 몇 초가 걸렸다고 하니까 몇 초, X초는 좀 걸리죠. 10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A는 10km/h였는데 B는 90km/h까지 갔습니다. 그럼 우리 가속도를 얘기하면은 나중 속도가 90이 되는 거죠. 처음 속도는 1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도는 얼마만큼 증가했습니까? 80. 근데 여기에 내가 10초래요. 이 상태에서 계산하시면은 대부분들 딱 보고는 1m/s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서의 함정이 얘는 초로 주어졌죠. 얘는 km/h로 주어졌죠. 결국에는 나중에 얘도 환산을 합니다. 초로 환산을 해놔야 됩니다. 요런 게 가끔 가다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계산식이 나오면은 그쵸, 여러분들은 아마 풀 일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라도 자격증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요, 되게 쉽게 함정에 빠집니다. 왜냐면은 문제 풀면은 내가 암산으로도 풀 수가 있거든. 그러면요, 단위 따위 신경 안 쓰고요, 다 바로 적습니다. 이게 대부분 틀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속도라고 하면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고요, 시간으로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왜 미터 퍼 세크 자승이라는 단어를 쓰죠?
왜 얘는 세크 자승이 나올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이런 거 좀 힘드시면요. 자, 단위만 한번 볼게요. 가속도 보면은 밑에는 킬로미터 퍼, 그냥 미터 퍼 세크로 할게요. 위에는 미터 퍼 세크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로 나누죠? 세크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힘들면요. 요거를 그대로 풀어봅니다. 세크분의 미터가 나오는 거고요. 얘는 1분의 세크입니다. 그럼 어차피 요 앞에 있는 단위랑 똑같죠? 내항끼리 곱해서 밑으로 가고요. 외항끼리 곱해서 위로 갑니다. 그래서 세크 자승 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자승이 나옵니다. 요런 게 가끔 가다가 나오고요. 요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 가서 전기 쪽에 가서 어떤 부분이죠? 그 저항 관련된 부분 나오면은 요거 생각보다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렇게 조금 내가 힘들다라고 하면요. 요걸로 완전히 풀어버리세요. 완전히 풀어보시고 분자 분모를 이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항은 하실 줄 아시죠? 네. 모르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하다가요. 모르시면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항. 저도 맨 처음에 그 생각해서 야, 왜 이항을 모르지? 라고 했는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자기는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네, 진짜였어요. 이항을 진짜 몰라가지고요. 한 달 정도가 알려주다가 진짜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초등학교 1, 2학년 문제 갖고 좀 한번 풀어보면 안 돼라고. 그 친구 진짜 초등학교 1학년 문제인가 2학년 거 문제집 사서 풉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와요. 한 달 보름 걸렸습니다. 네,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창피한 거는 내가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진정 창피한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부는 게 회전수, 요건 이제 RPM이고요. 저희 계기판에서 보면은 속도계, 그 계기판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계기판에 큰 거 구멍, 요즘에 뭐 다 디지털식이긴 한데 큰 거 동그란 거 2개 있죠. 하나는 킬로미터 퍼 아워가 적혀 있고요. 하나는 RPM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때 요게 분당 회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당 회전수라고 얘기하는 건요. 엔진이 얼마만큼, 1분에 너 몇 바퀴 도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1000rpm이다. 1분에 크랭크 축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회전을 하고 있는 애예요. 얘가 1000바퀴 돌아요. 만약에 2000rpm이면은 크랭크 축이 2000바퀴 돕니다. 만약에 이게 5000rpm이야. 그러면 크랭크 축은 5000바퀴 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분당 회전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온도 구분입니다. 온도 구분이고요. 온도 구분에서 여러분들 크게 고민하실 건 없고요. 처음에 뭐만 아시면 되느냐. 저희 여러분들 도씨와 화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도씨는 어는 점은 몇 도입니까? 0도입니다. 끓는 점은 100도입니다. 요게 1도 단위로 하면 요게 몇 등분 됩니까? 그렇죠. 100등분 됩니다. 자, 화씨의 어는 점은 몇 도입니까? 몇 화씨입니까? 32화씨입니다. 왜 32화씨냐? 그냥 32화씨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끓는 점은 몇 도냐? 몇 화씨냐? 130? 132? 좀 더 써봐요. 좀 더 써봐요. 한 1.8배 정도 더 써봐요. 네, 212화씨 정도입니다. 그래서 얘는 180등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끓는 점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어는 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단위 환산으로 나올 확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혹시라도 나오면은. 근데 요거는 쉽게 보면요. 요거 단위 환산 계산식으로 나올 확률은 적고요. 올바른 것은? 이라고 물어볼 확률은 높습니다. 실제 기능사나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요. 요거 주고요. 그냥 환산하세요 라고들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솔직히 환산하는 것도 되게 편합니다. 되게 편해요. 요거의 차이는요. 1.8배가 높습니다. 반대로 얘는 1.8배가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화씨를, 이렇게 도씨를 만약에 화씨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예요. 화씨로 바꾼다라고 했을 적에 그럼 우리는 도씨에다가 도씨가 화씨 대비했을 때 몇 배 크다고 했죠? 네, 1.8배가 큽니다.
1.8배가 큽니다. 그 다음에 0에서부터 32밭이 얼마만큼 차이 납니까? 0과 32 숫자 그거 빼고 네 32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계산 공식입니다. 죄송해요. 요거 3자 좀 날려주세요. 타이핑을 잘못 쳤습니다. 제가.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만 하면요. 그 다음 얘네들 이렇게 환산하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도시를 화씨로 바꿀 때는 도시에다가 1.8을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32를 더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런 계산 공식이 생각이 안 나면요. 요거는 이 계산 공식은 생각이 안 날지언정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요거는 절대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0에서 100도씨까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그러니까 두 개만 더 외우시면 됩니다. 화씨는 어느 점은 32야. 몇 등분? 180등분. 이상하게 요거 숫자들은요. 대부분들 잘 외우세요. 그럼 32에다 180 더하면 212네? 그쵸?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계산식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1.8을 곱해요. 32를 더해요. 212야. 그쵸? 이렇게 해서 계산식을 유추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왜냐면 요거 막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미친 듯이 외우잖아요. 그럼 며칠 있다 까먹어요. 물어봐요. 이거 다시 한 번만 설명을, 요거 그대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뭐예요? 이걸 또 외워. 그냥 다음에 문제 풀 때 또 물어봐. 기억이 잘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안 해요. 이렇게 0에서 100도는 다들 알잖아요. 32와 180만 하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문제의 공식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봤을 적에 벌써 요거 왜 암기가 필요해요? 안 해요? 네, 필요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32라는 거와 180이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갔습니다. 요거를 머릿속에 약간만 생각하시면요. 내가 답을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하나 또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덜 외워도 되는 거죠. 이 뜻은 여러분들이 국어 한자를 더 외울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뜻입니다. 요거 했으니까 나 오늘 쉬어야지가 아닙니다. 이거 했으니까 외울 시간이 난 줄었네. 자, 그러면 우리 한자를 핍시다 해서 한자를 하시면 되고요. 또는 순우리말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까지 뭐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없으시죠? 네,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운 거는 하기 싫어요. 왜?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개념적인 것도요, 잘 안 나옵니다. 개념적인 것도요, 여러분들이 생각 중에 이걸 대충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네 라는 걸로 대부분 나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6페이지 엔진의 정의. 자, 요거 할 적에 저도 지금 고민이 많은데 과연 요거 엔진의 정의 이런 거를 다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요거 엔진의 정의 하기 전에 일단 좀 적어볼까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얼마나 알고 있나요? 자동차를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되게 좀 추상적이죠. 자동차의 엔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엔진은 어떻게 작동될 것 같습니까? 가솔린. 그죠? 가솔린과 디젤로 나눠집니다. 이거는 연료의 분류가 되는 거고요. 엔진은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자동차는 여러분들 눈으로 밖에만 나가도 애들이 막 세게 쌩쌩 달려. 그거 보면은 바퀴가 굴러가네라고 하죠. 그럼 바퀴가 혼자 굴러갈까요? 네, 바퀴가 어떤 축들과 연결이 돼서 흘러갑니다. 굴러갑니다. 그럼 요거를 처음에 어디선가가 동력이라는 걸 발생을 시켜야겠죠. 어디서 동력이 발생됩니까? 엔진이라는 곳에서 동력이라는 게 발생됩니다. 동력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어떤 힘이에요. 그냥 내가 얘를 굴릴 수 있는 힘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야. 요거를 그러니까 연료, 즉 가솔린이나 디젤과 여기 우리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이 공간 안에 있는 공기를 때려 넣어서 불꽃을 튀기든 아니면 이게 내가 얘를 열받게 하든 해가지고 폭발을 시키는 겁니다. 폭발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힘이 나와서 이 힘 갖고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좀 크게 한 번만 좀 볼게요. 엔진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 요 안에는요,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물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여러분들 4기통짜리네, 3기통짜리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해서 기통수에 맞게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얘를 그냥 허공에 띄워놓으면, 구멍을 뻥 뚫어놓으면 폭발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위에 막아버립니다. 실린더 헤드로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각종 뭐 밸브 장치도 들어가겠고 어떤 뭐 동력 정체도 막 들어가겠죠. 이거 일단 무시하고 요 안에서 피스톤이라는 애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요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요 안에서 폭발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폭발이 발생해서 그 다음에 얘가 상하로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는 얘는 피스톤은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축의 회전이죠. 축을 회전을 시켜줘야 돼요. 어떤 애가 회전시켜줄까요? 아까 RPM 하면서 했던 걔 뭐죠? 크랭크 축. 크랭크 축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어요. 피스톤이 막 움직이니까 커넥팅 로드는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힘을 받아가지고 얘는 회전 운동으로 다시 바꿔줍니다. 이거에 대한 원리는 뒤 가서 또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 얘가 회전 운동을 받아서 여기서 뭐 플라이 휠이라는 즉 관성력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무거운 애가 있어요. 요거를 통해서 클러치라고 하는 또는 요즘 자동 변속기니까요. 토크 컨버터라는 동력을 연결도 해야 되고 차단도 해주는 만한 어떤 녀석이 또 들어갔으면은 다음에는 저속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1단 넣고 언덕 올라가고 5단 넣고는 고속도로 주행하죠. 이렇게 단수를 바꿔줘야 돼요. 요거를 뭐라고 하죠? 기어? 그쵸, 변속기. 변속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변속기 딱 봤더니 얘가 지금 후륜구동으로 좀 설명할게요. 봤더니 뒤에 축이 하나 있어요. 요거를 보통 이제 또 프로펠러 샤프트라고 합니다. 이 프로펠러 샤프트를 통해서 바퀴를 구동을 해줍니다. 그러면 또 여기 또 90도 꺾어줘야 되는 장치가 또 있겠죠. 요거는 셰시 파트에 가서 차동 장치 가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요 엔진 같은 경우는 또 엔진만 떨렁 있으면은 부동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어떤 연료를 쏴줘야 되는 애들도 필요할 거고요. 요 위에 만약에 가솔린 같으면요, 불꽃을 튀겨줄 애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런 애들이 회전을 하면 회전하는 센서들이 다들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기본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폭발이 일어나면 뜨겁겠죠. 뜨거우니까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방열할 수 있는 어떤 녀석도 만들어 줄 거고요. 요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엔진에 정의하면은 엔진이라는 거, 요 뒤에 있는 애들은 또 아니에요. 엔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린 것 중 요것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폭발이 일어나는 애예요. 그 요 연소실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는 열 에너지죠. 빵 터졌을 적에는 뜨거운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열이 발생한 에너지가 운동의 기계적 에너지로 다시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엔진이라고 정의하면요, 열기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면은 열 에너지 갖고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꿔주기 때문에 쉽게 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꿔주는 열기관을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그 대충 유추할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우리는 열기관이라고 했어요. 열을 내가 빵 터쳐서 100이라는 만큼의 열이 생겼어요. 이 열이 100% 다 열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그 이 열은 어디로 빠져나갈까요? 그죠? 배기 쪽으로도 빠져나갑니다. 냉각수하고 열교환도 이루어집니다. 그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요거는 대충 100이란 만큼이 빵 터져서 열을 줬으면은 이 동력되는 축에는 몇 퍼센트 정도가 갈까요? 뭐 가솔린, 디젤 뭐 다 무시하고 그냥 대략적으로 평균값. 예상치. 한 90. 그쵸. 한 90. 조금만 더 깎아봐요. 한 50% 세일 한번 해보세요. 네, 거기서 한 30%만 더 세일 한번 해보세요. 네. 45에서 한 30%니까 한 30% 정도만 동력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면서 한 30%만 실제 동력을 사용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 효율이 어떻고 저쩌고 나오는 게 이런 것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 효율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100만큼의 열을 줬는데 요게 얘가 30만 썼어. 근데 어떤 애를 봤더니 35를 썼어. 그러면은 35를 쓴 애가 열 효율이 더 좋은 게 되는 거죠. 자, 요거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우리는 엔진을 정의할 적에 내연기관, 외연기관이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요, 안에서 터지는 거고요. 외연기관 같은 경우는요, 밖에서 열이 받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면요, 엔진은 기본적으로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내가 열받아서 폭발하는 게 내 몸 안에서 터지는 거냐, 밖에서 터져서 나를 뜨겁게 만든 거냐, 요것만 나누시면 됩니다. 저희는 배울 적에 아마 이것도 아마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나 생각합니다. 외연기관, 증기기관차도 있죠. 증기기관처럼 동일한 겁니다. 바깥에서 열을 내가지고 얘를 실린더에 뭔가의 유체, 그러니까 연료체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외연기관은 이렇고,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요, 왕복 운동기관이 있습니다. 상하 왕복, 피스톤이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 운동하는 애가 있습니다. 돌면서 가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 추진형으로 또 다시 나눠집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요, 왕복 운동, 이게 적어도 나죠. 왕복 운동, 그 다음에 회전 운동, 분사 추진 운동, 이렇게 여러분들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네. 그래서 요거 어차피 동일한 겁니다. 열기관 1안, 그냥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또는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준다. 요게 열기관 또는 엔진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차피 이게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엔진 구조 및 용료는 저희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